지난 시간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소율이한테 물어봐야겠다. X축에 접하면 X축에 접하면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무엇이다? 반지름이다.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무엇이다? 반지름이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은 반드시 Y인 X 또는 Y인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반지름은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이다. 맞죠? 맞죠? 자, 이 내용을 이제 글로 적을게요. 그림은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중심 A, B라고 했을 때 맞죠? 중심이 뭐라고? 반지름은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에요.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의 Y 좌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머릿속에 Y축을 띄우고 Y축에 접하는 원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른쪽이나 왼쪽에 붙여보시면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왜냐면 1, 3, 4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Y좌표가 Y는 X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2, 4, 3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에 존재하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이 A 제곱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A는 양수 아닙니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심의 X알파 A 똑같으면 Y는 X에 있는 거니까 얘는 어디에? 제1, 3, 4분면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제2, 4, 4분면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됐나? 됐어요, 친구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중심이 y는 x 플러스를 위에 있고 점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한다.
이걸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중심을 일단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무엇이다, 서영아? 무엇이다, 서영아? 아니, 방금 배웠는데 고민을 한다고요?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엇이? y좌표의 절대값. 그렇지. 중심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x축 그어가지고 원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반지름이란 사실 정말 알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뭐예요? b제곱. a제곱, b제곱. 자, 근데 봐봐. 사실 중심은 이 직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b는 a 더하기 1인 걸 알거든. 근데 이걸 먼저 넣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니? 식이 더 복잡해지겠지. y-a-1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치 항 3개를 제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전개를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빠르겠지. 자,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3,2를 대입해서 전개하죠. 어차피 이거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럼 3-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b의 제곱일 겁니다.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 마이너스 4b 끝입니다. 왜냐하면 b제곱은 사라질 거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에 대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 13이고 4 빼니까 9인가? 이게 되네요. 그러면 a는 1이거나 또는 a는 9죠. a가 1이면 b가 2예요. a가 9면 b는 얼마예요? 10입니다.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거나 또는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반지름이 하나는 2고 하나는 10이거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여줄게. 안 그래도 돼. 봐봐. XY축이 있다고 치면 X 플러스축이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3,2가 한 이쯤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지. 3,2가 한 이쯤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럼 얘를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이런 원을 하나 여기가 중심이어야 되니까 되게 커요. 아이씨. 밝음 죄송합니다.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진짜 커집니다. 진짜 커지잖아.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구해보면 아 이렇게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그려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맞겠지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냐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종류라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아,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거 없어? 그 뭐 선생님 중대라고? 중선정리. 떠오르죠? 자, 중선정리 사용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중선정리는 정리 자체도 좀 의미가 있지만 문제를 더 쉽게 풀게끔 해준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어떤 면에서 쉬워지는지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게 있고 2,5, 4,1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선분 AB거든요. 지금 여기가 2,5. 여기가 B 4,1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이거예요. 야, P는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P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언제 최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P가 고정돼 있잖아. 빙글빙글 돌아. 졸라 어렵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불편하다 나는. 그지? P를 아무 데나 잡아놓고 일단 표현해 볼게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최소를 알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답을 내기가 좀 곤란한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게 하필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여기 중점을 찾아요. 중점은 3,3이겠죠. 그럼 중선 정리에 따르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그리고 AM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5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누구의 최소만 구하면 돼요? PM의 최소만 구하면 돼요. 근데 PM의 최소라는 건 누굴 이용한다고 했어요?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원의 중심을 이용할 거니까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보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대편까지 보낼 수 있잖아. 저건 최대고 여기서 안 보내도 되겠네요. 여기 있을 때가 사실상 뭐가 되겠어요? 최대가 되겠네요. 반대편 최소가 되겠네요. 반대편에 있으면 최대가 되고. 이해됐죠? 그럼 PM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M의 최소값 얼마예요? 얼마야? 아니 5M의 길이가 얼만데? 3루트 2죠. 거기서 반지름 1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전개해 보시면 18 욕한 거 아니고요. 네. 19 24 48 그리고 마이너스 6루트 2 마이너스 12루트 2 얘가 최소값이에요. 이런 숫자는 문제로 못 나올 것 같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한다. a 더하기 b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숫자가 거지 같으니까 진짜 안 나오겠지? 아니 나와요. 나온다니까. 오해만 마킹할 수 있게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평면좌표에서 편리했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편리했으며 원의 방정식도 여전히 중선 정리가 편리하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죠?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네? 됐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맞아요? 몇 가지가 있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2가지요? 원이 있고 3가지. 갑자기요?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죠. 몇 가지요? 3가지요. 첫 번째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서로 만난다. 그렇죠.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점이라는 게 원래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만 만날 때는 접한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잘 안 써요. 접한다고 표현해 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 친구들?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위치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는데. 넘어가도 되죠? 됐니?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니네한테 뭘 물어봐요? 위치관계를 파악하라고 시켜요. 원의 방정식을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준 다음에 얘네가 두 점이냐 아니면 한 점에 접하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를 물어볼 거라고. 맞아 안 맞아? 이걸 해석하는 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수적 기법, 두 번째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쉽지만 두 번째는 원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수적 해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등식은 x와 y 두 문자가 나오는 관계식이고 모든 항을 왼쪽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이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뭐겠냐면 그냥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형태겠지. 근데 얘는 반드시 원이니까 x, y에 대한 2차식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x, y에 관한 2차식하고 1차식 있잖아. 그럼 1차식과 2차식이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죠. 연립방식 풀었는데 만약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간다. 그러면 위치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연립방식 풀었는데 중근을 간다. 한 점에 접하는 거죠. 연립방식 풀었는데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근이. 다 허근이야. 그럼 만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f, x, y는 0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의 방정식이 어떤 모양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y는 mx 더하기 n 이 두 개를 대입법으로 소거해서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집어넣으면 이게 될 텐데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판별식을 D라고 하죠. 그럼 이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케이스는 세 가지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판별식이 0과 같을 때.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해석하실 수 있냐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근? 중근이 되겠죠. 세 번째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세려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접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위치관계를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해보면. 왜냐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니까 식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식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다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이 쉬워도 너무 쉬워요. 자, 어떻게 쉽냐? 자, 다시 위에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이 원의 중심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볼 수 있잖아요.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첫 번째 빨간색 직선은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크지? 그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란색 직선은 반지름과 거리가 같지? 그럼 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녹색 직선은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짧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뭘 배웠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쉬운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쉬워서 이 대수적 해법을 잘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이건 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2차 곡선이 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원이 아닌 다른 2차 곡선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수적인 해법을 써야 돼요.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이 중심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중심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 중심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뭐라고 보시면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 경우는 접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풀게 될 텐데 그렇게 해도 문제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됐나 친구들? 됐어요? 네. 자, 이걸 실제로 이제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는 풀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알죠? 네. 자, 그런데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 이걸 잘 물어볼까? 이걸 잘 물어볼까? 이걸 잘 물어볼까? 셋 중에 누구 제일 많이 물어볼까? 2번. 왜 2번일까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가 아니고 2번이 경계에 있으니까. 경계에 있잖아요. 딱 그때만 딱 나오잖아. 무슨 말이냐면 접선을 구할 수 있는 학생은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그 경계에서 어떻게 무너지면 안 만날 건가? 어떻게 되면 두 점을 만날 건가? 이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관계를 직접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주로 뭘 물어보냐면 접선을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고? 접선. 그래서 접선을 미친 듯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위치관계 경계에 누가 있으니까? 접선이 있으니까. 접선을 구할 줄 아는 학생은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접선이 많이 나올 거라서 이제부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의 접선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결국 아시게 될 거니까.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해봐라. 이런 거. 두 번째, 기울기를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라. 얘를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접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번째,
원 밖에 점을 줄 테니까 이렇게 접선 구해봐라.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선생님, 원 안의 점에서의 접선 없어요? 있겠냐? 있겠냐고. 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못 느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할 때? 뭐에 못 느꼈어요? 누가 뭐 느낀 사람? 없어요? 싸우자. 누가 뭐 느낀 사람? 선생님,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기울기가 주어질 때와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은 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아, 훌륭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도 두 개. 보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맞아요.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물어봤는데 다 하나 쓴 놈들 정신이 나간 놈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XY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점은 사실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사분면에 있다고 그냥 간주할게요. 그래서 이런 접선을 알고 싶다. 여기까지 됐니 친구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점을 A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요? 당신들은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 접선의 방정식이요.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결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 점과 방향이거나 두 점. 근데 이미 한 점이 있네요. 이미 한 점이 있어요. 이미 한 점이 있어요. 이미 한 점이 있네요. 이미 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한 점을 찾거나 아니면 기울기만 찾으면 문제를 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기울기를 찾는 게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무엇이다? 접선과 무엇이다? 수직이다를 이미 배웠기 때문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OA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1분의 y1이죠.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얘를 편의상 L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L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겠네.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x1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퀘이션, 방정식입니다. EG 아닙니다. EQ라고 쓴 거예요. EQ라고 쓴 겁니다. EG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이지하게 사시면 안 돼요. 네, 개소리고요. 네. 자, 그런데 이대로 공식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디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니까 원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즉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이걸 나는 이용해 보고 싶어. 이걸 이용해 보고 싶어서 이 식의 양변에 y1을 곱할게요. 그러면 y1y 마이너스 y1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죠.
다시 쓰면 x1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이게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r 제곱이라고 했죠? 이해되나 친구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합니다. 자, 외우기 쉬워 보이죠? 외우기 쉬워 보이잖아.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죠? 제가 더욱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봐요. 이거를 제가 억지로 xx 더하기 y는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다가 원 붙이면 공식입니다. 오, 세상 이렇게 쉬울 수가. 못 외우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본인 이름 어떻게 외우는지가 아주 궁금한 지경이에요. 그죠? 그렇게 쉬운 공식입니다. 알아보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위에 점 1, 루트 3에서의 접선을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x가 두 개 있다고 치고 그 중에 하나에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x 더하기 y가 두 개 있다고 치고 그 중에 하나에다 루트 3을 넣는 거예요. 루트 3y는 4. 끝났습니다. 개 쉽죠? 엄청 쉽죠?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지금.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이렇게 쉬우면 뭐 할 거예요? 모든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비판적이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원의 중심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공식을 다시 만들겠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냐? 당연히 어떤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 그냥 얘가 구하라는 원 있지? 걔랑 그 점 있지? 그걸 그대로 가져와. 원점으로. 그 상태에서 접선을 구해.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놔. 그럼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를 구해보겠습니다. 바로 물어보죠?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바로 물어보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물어보는 건 1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서 방금 배운 공식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맞아?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할 건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그러면 저 점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야겠죠.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이 뭘로 바뀌었죠?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걸로 바뀌죠? 위의 점은 뭘로 바뀌어요? x1-a, y1-b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는 아이죠. 왜냐면 원의 중심이 어디니까요? 원점이니까. 이해됐니? 자,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공식 이상하게 외우지 말랬어. x를 펼쳐. 그 중에 하나의 x에다가 뭘 줘요? 위의 점에 x좌표를 줘요. 그러면 x1-a 곱하기 x. 마찬가지 y를 펼쳐. 그 중에 하나의 y에다가 원 위의 점에 y좌표를 줘요. 그러면 y1-b 곱하기 y는 r제곱. 이게 되겠지? 친구들, 이건 답일까 아닐까? 답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지금 이상한 데 갖다 놨잖아. 다시 원래 위치에 가져가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직선이니까 도형이죠.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뭘 대입하죠?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뭘 대입하죠? y 마이너스 b. 맞아요? 그러면 x1 마이너스 a 건들면 안 돼. 이거 숫자야. x 마이너스 a 더하기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는 r제곱. 이런 형태의 공식이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죠? 왜냐면 이것 또한 외우기가 쉬워요. 뭐예요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원 똑같죠? 외우는 법이 똑같습니다. 개꿀이죠. 그러니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못 구하면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고1인데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못 구한다. 그럼 진지하게 제가 혹시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을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외우기 쉬운 공식이고 다 접선을 잘 구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도 존나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